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진호쌤입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자, 새로운 단원이에요. 일가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단원, 6단원입니다. 물리 파트예요. 긴장들 좀 하시고요. 자, 여기를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잘하면.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요. 일단은 물리니까 식이 등장할 거야. 근데 그 식도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지 되게 많이 생각해요. 선생님 오프라인에서는 고등부 물리 선생님이니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why, 왜보다는 왜, why, 왜 그렇지? 라는 것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문제를 조금 적으면서 풀면은 그때 생긴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하고 우리가 교육에서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이 좀 틀려요. 일을 했다, 일을 안 했다라는 게 과학적인 접근하고 일상적인 접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6단원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봐야 돼요. 동일한 문제 숫자 바꿔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완전 수학 공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feel, 감을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문제를 조금 많이 풀기를 바라게요. 알았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자, 일가 에너지 전환 중에서 오늘은 그 일과 일률에 대해서 쭉 배울 건데 일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요번 단원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룰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질량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이 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이 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제 질량이고요. 이런 거 외우지 마 제발. C는 빛의 속력이야. 그 빛의 속력 제곱이야.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바뀜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게 많냐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절대 뭐가 없을 수가 없냐면 질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는 것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질량이 곧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A가 갖고 있는 에너지 EA, 에너지니까 E라고 쓰는 거예요. B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B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EB. 근데 A가 보니까 B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A가 B한테 뭘 주고 싶어?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거야. A가 B한테 뭘 주고 싶어?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 에너지의 근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 그럼 A가 B한테 어떻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선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의 살들 먹잖아. 그렇죠? 질량이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그 질량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A가 B한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자기 살을 뜯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나 비물리적, 비과학적이잖아.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A가 B한테 에너지를 주는 방법. A가 B한테 에너지를 주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그거를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이야. A가 B한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A가 하는 짓, A가 하는 행동, 그걸 일이라고 그래요. 일은 왜 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A가 B한테 일을 하는 이유는 뭐 주려고? 에너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주려고. 그럼 A가 B한테 일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 줬잖아. 그럼 에너지 어떻게 돼? 감소해겠죠.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얼마만큼? A가 B한테 일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한 만큼 어떻게 된다고? 일한 만큼 에너지가 뭐 하면 돼요? 감소를 하면 되는 거야. 감소.
B는 어떻게 해야 돼? A한테 1을 받았죠. 그러면 1 받은 만큼 에너지 뭐 하면 돼? 증가하면 돼요. A는 일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고 B는 1을 뭐한 만큼 받은 만큼 1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뭐 하면 돼? 증가하면 돼요.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 글자 잘 못 알아보겠지. 일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A가 B한테 일을 왜 하냐고. 철수가 영희한테 일을 왜 하냐고. 진호가 물치한테 일을 왜 하냐고. 에너지 주려고. 그럼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기면 돼? 네가 일해준 만큼. 일과 에너지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에너지 주려고. 일을 왜 합니까? 일을 왜 해요? 일을 왜 해요? 에너지 주려고, 에너지 주려고, 에너지 주려고, 에너지 주려고, 에너지 주려고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에너지가 감소해야죠. 에너지 주려고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한 사람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얼마만큼? 자신이 일한 만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을 받은 사람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증가해? 일 받은 만큼. 이 전환 과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일이라는 게 뭐니? 뭐 흰 곱하기 거리요. 이거 안 돼.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진 에너지를 주려고. 그렇죠? 내가 가진 에너지 주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역기 들잖아. 역기 들잖아. 역기한테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왜 해? 에너지 주려고. 에너지 주니까 어떻게 돼? 나의 질량 감소해야죠. 에너지가 질량이 근원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 질량이 줄어든다. 다이어트. 모든 것은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뭐한다? 줄어든다.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꼭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뭐 하면 돼? 당연하죠. 일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부터 이제 드디어 과학적으로 일 배우는 거야. 따단. 그래서 일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주려고 한다는 걸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반드시 뭘 주고요. 힘을 주고 힘을 주고 그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반드시 뭘 하면 돼요?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을 구하는 방법이야. 일을 이렇게 구하자라고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일이라는 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일을 해준 만큼 그 대상은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뭐 이거 어렵지 않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야. 조금만 더 여기다 낙서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을 찾고 힘의 방향 이동거리를 찾는데 항상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 꼭 항상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고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이게. 이게 그냥 힘이 아니고요. 이동한 그렇죠. 이동한 물리에서 일이라는 건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에요.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꼭 넣어줘야 돼. 이거야 이거.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고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야.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고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고 항상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 이걸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두 힘과 거리의 방향을 반드시 꼭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데 항상 뭘 꼭 맞춰줘야 되냐면 방향을 꼭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렵게 일이라는 건 워크라고 해서 W라는 기호를 써. F를 써요. 힘의 기호. 그 다음에 S라는 이동거리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선생님 그냥 쓰는 거야. 이런 거 몰라도 돼. 코사인 세타라는 걸 곱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 안 배웠어 너희들? 선생님 배웠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굳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걸 왜 곱하는지 알아야지.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지만이 뭐가 똑같아지는 거냐면 힘과 거리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1이라는 식을 fs라고 배우질 않아요. fs 코사인 세타라고 배운다고.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방향을 일치해줘요.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힘과 거리의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한글로 가르쳐주는 거야. 알았죠? 항상 힘하고 거리를 곱하는데 항상 방향을 꼭 일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냐면 F가 0일 때, 힘이 0일 때야. 그 다음에 뭐가 또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야. 요까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또 일을 언제 안 하는 거냐면 방향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90도야.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수직할 때야.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뭐 할 때? 수직할 때. 이거 수직 표시야. 이거 수직. 힘과 거리의 방향이 뭐 할 때? 수직할 때는 우린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그러냐면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래. 다시 한번. 힘과 거리가 수직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었어. 물체를 들 때는 힘을 어디로 주는 거야? 위로 주죠. 힘은 위로 주는데 내가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가는 거야. 들고 앞으로 가면은 나는 힘을 위로 주는데 물체는 앞으로 가는 거잖아. 힘과 거리가 수직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도 하나도 없고 이동한 방향 작용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해. 엄청 힘들어도 일을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들 때는 자, 지우개 이렇게 들잖아. 들 때는 힘을 어디로 줘? 위로. 물체가 어디로 올라가? 위로. 그럼 갔잖아. 이때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들고 앞으로 갈 때. 들고 앞으로 가면 힘을 어디로 줘? 위로. 힘은 위로. 물체는 어디로 가? 앞으로. 이때는 힘과 거리가 수직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한다고. 이거 받아들여. 선생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물리에서는 안 한다 그래. 과학에서는 안 하는 거야. 에너지를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힘과 거리가 수직할 때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 중에 진짜 중요해. 자, 힘이 0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정지한 물체는 취급을 하진 않아요. 왜 정지한 물체는 취급하지 않아요?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취급 안 해. 괜찮지. 그럼 무슨 운동을 하면 되냐면 이런 운동을 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세상에 등속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속력과 방향이 같은 운동. 속력과 방향이 계속 일정한 운동이 있어요. 이 등속직선 운동이라는 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도 있구나. 등속 운동에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알아듣는 게 제일 좋아요. 고등학생들한테 맨날 이거 얘기하는데 너무 몰라. 등속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반드시야. 이게 조건이야.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얼마면 돼? 0이면 무조건이야. 그 어떤 경우에도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이코로 0이면 무조건 등속직선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떤 물체가 오른쪽을 찌익 하고 가는데, 그치? 얘가 무슨 운동하냐면 속력이 같은 운동, 속력과 방해 같은 등속 운동을 한대. 같을 등자다. 그럼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이라는 게 얼마면 돼? 합력이라는 게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합력이 0인데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찌익 하고 봐봐. 여기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마찰력 알아요? 선생님 친구인데 마진호 마찰력. 선생님 친구인데 마찰력 있어. 그러면 얘가 반드시 이 마찰력 때문에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야 된다고. 느려지면 안 된대잖아. 속력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찰이 있는 공간에서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고요? 마찰력만큼 줘야 돼. 이게 등속운동의 조건이야. 맞아? 이게 등속운동 조건이야. 마찰이 있는 공간에서 등속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호가, 철수가, 영희가 누가 힘을 얼마 줘야 되나? 마찰력만큼 줘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근데 어느 공간이 있냐면 우주. 괜찮아? 우주. 그 다음에 무슨 판? 얼음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거야. 봐봐. 우주 공간에서 등속직선 운동한대. 우주라는 건 뭐가 없어요? 마찰이 없죠.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주는 힘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얼음판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거의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찰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얼음판에서 무슨 운동하는 거? 등속직선 운동하잖아. 그럼 등속 운동하는 조건이 뭐야? 내가 마찰만큼 힘을 줘야 되잖아.
근데 얼음판이나 우주는 뭐가 없어? 마찰력이 없잖아. 그럼 내가 주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주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얼음판에서 등속 직선 운동할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으니까. 아, 이동거리가 0인 건 이긴 게 인기다는 힘을 엄청 많이 주는데 이게 칠판이 안 밀리잖아. 이동거리 빵인 거. 됐죠? 그 다음에 힘과 거리가 수직할 때 너무 중요한 거. 힘과 거리가 수직하면 뺑글뺑글 도는 무슨 운동하냐면 등속 원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힘과 거리가 수직할 때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 정도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0인 경우가 조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 2가지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봐. 일이라는 건 크게 2가지 일이 있어요. 세상엔 딱 2가지 일밖에 없다. 너무 좋죠. 하나는 물체를 뭐 하는 일이 있냐면 끄는 일이 있어요. 아, 물체를 끌고 싶대. 끄는 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렇죠?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끌고 싶대. 디디디디디디디디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끄는 거야. 이거 끄는 거. 끄는 거죠. 2번째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도 있대요. 드는 일. 세상에는 이런 일하고 이런 일 2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무슨 일 있어요? 끄는 일, 드는 일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들고 싶대요. 그럼 물체를 들어야죠.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물체를 끌고 싶은 게 아니고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높은 곳으로 들고 싶은 거야. 그쵸? 근데 어차피 끄는 일이든지 드는 일이든지 힘하고 거리 곱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끄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 힘 곱하기 뭐 하면 돼? 거리, 이동한 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 곱하기 거리 이게 끄는 일이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여기서 당연히 이 물체를 끌기 위해서 뭐 해줄 거야? 힘을 줄 거 아니겠니? 그쵸? 그리고 이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는 거야?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뭐 거리 10m라 그러면 여기다 그냥 10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 단위는 항상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럼 내가 힘을 얼마만큼 주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그래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마찰력. 이 마찰력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 거의 대부분의 공간은 마찰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선. 그럼 물체의 운동을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힘 무슨力있어요? 마찰력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물체를 뭐 하고 싶어?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적어도 진호님께서 힘을 얼마만큼 줘야지 움직일까요? 이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적어도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마찰력만큼 힘을 주면 뭐 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얼마만큼은 힘을 줘야 된다? 마찰력. 적어도야. 마찰력보다 크면 땡큐죠. 적어도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지 일단 움직인다고. 여기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마찰력이 10N이면 10N 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게 맞는데 얘가 마찰력이 10N이면 내가 주는 힘이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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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런 의미에서 마찰력만큼 힘을 주면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끌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적어도 얼마만큼 줘야 돼?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힘을 마찰력만큼 주면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힘을 10N을 줬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10N 넣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 마찰이 있는 공간에서 등속 직선 운동으로 10m를 당겼습니다. 이 공간에선 마찰력이 10N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내가 마찰력만큼 힘을 줬다고.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일이 2가지가 있어요. 끄는 일. 됐어요? 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찰력만큼 힘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끌면 움직이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일을 하면 에너지 생긴다 그랬잖아.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자, 물체를 들고 싶은 거야. 자,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얘는 이동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동 거리. 이동 거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도 되냐면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마찬가지야. 얘라고 뭐 일은 뭐 세상 다르게 구하나 똑같이 구하지. 힘 곱하기 거리. 근데 이 거리를 다른 말로 얘는 올라갔으니까 높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힘을 줘야지 물체가 들리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요? 그렇죠. 물체를 잡아당기는 있잖아. 지구 중심을 잡아당기는 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애 누구 있어요? 중력님 계시잖아. 중력.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무게잖아. 그럼 적어도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진호가 힘을 얼마만큼 주면 된다는 거야?
신호가 힘, 그쵸?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 또는 무게. 이거 알아야 돼. 무게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질량에다 뭘 곱하면 돼? 9.8을 곱하면 된다고.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제발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 때는 내가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데, 들 때는 힘을, 중력이란 말은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이제, 무게만큼 힘을 주면 돼요. 무게라는 건 힘이야. 무게만큼 힘을 주든가, 만약에 질량이 나오면 그 질량에다 뭐를 곱하면 돼? 9.8을 곱하면 돼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그게 뭐로 바뀌는 거니까? 무게로 바뀌니까.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내가 들기 위해서는 무게, 질량 곱하기 9.8만큼 힘을 줘야 된다. 내가 어떤 물체를 끌기 위해서는 마찰력, 적어도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어려우면 안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치? 빠방. 끄는 일. 마찰력 곱하기 거리. 드는 일. 무게. 또는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이동거리 높이.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 넣고 계산만 하면 된다고. 일단 느낌. 이게 드는 일인지 끄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들 때는 마찰력 필요 없어요. 드는데 무슨 마찰력이야. 물체를 끌 때는 무게 필요 없어요. 끌 때는 마찰력. 들 때는 중력. 무게. 질량 곱하기 9.8. 괜찮아요? 예, 봐봐, 이제. 일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뚜둔. 자, 선생님이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선생님이 어떤, 진호야, 그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 거야. 물체를 들고, 진호가, 에이, 몰라. 들고 가는 거야. 손이 이상했네. 하여튼 물체를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거야. 그쵸? 물체를 들려고 그래. 그럼 들 때는 어디로 힘을 줘야 돼? 그쵸? 선생님 물체를 들 때는 힘을 어디로 주냐면 위로 주는 거야. 그럼 물체를 힘을 위로 주는디. 그치? 위로 주는데. 그럼 내가 힘을 얼마만큼 줘? 그래, 무게. 질량 곱하기 9.8만큼 주잖아. 이때는 어떻게, 이동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하니까 이때는 일을 해, 안 해? 안 해. 요걸 알아야 돼. 힘과 거리가 수직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일을 해, 안 해? 안 해. 근데 올라갈 때는 일을 하겠죠. 올라갈 때는 일을 해. 하지만 또 수평방으로 갈 때는 힘과 거리가 수직하는 일을 해, 안 해? 안 해. 근데 올라갈 때는 일을 해. 수평방으로 갈 때는 일을 또 안 해. 또 얘는 일을 해. 결과적으로는 얘는 얼마만큼 일을 하는 거냐면 요만큼 일을 하는 거야. 요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 자, Y축에 힘이 나오고요. X축에 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뭘 원할 수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이게 힘 곱하기 거리죠? 그쵸? 얘가 2m, 얘가 4m라 그러면 이만큼이 뭐 하는 거야? 한 일의 양이라고. 얘가 만약에 4N이고 얘가 6N이라 그러면 얼마만큼 일해서 4N 곱하기 2m니까 얘는 8줄의 일을 한 거야. 단위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빔할 때. 자, 얘는 2m 갈 동안 또 6N이 작용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6, 2, 12줄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래서 면적이라는 애가, 그렇죠? 면적이라는 게 여기서는 뭘 의미한다? 일을 의미한다. 요 정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세상에는 끄는 일과, 그렇죠? 세상에는 끄는 일과 드는 일이 있다는 걸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지만 빔에서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번엔 일률이입니다. 일률. 능력이야, 능력. 이런 생각해야 돼요, 능력.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능력칙을 얘기하는 거야, 능력. 일률이라는 건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P라고 쓰는데 일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일을 하냐. 그래서 시간으로 꼭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누구에다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뭐로 나눠줘요? 시간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얘가 속력이야. 그래서 힘에다가 뭘 곱해도 속력을 곱해도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그래? 일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률이라는 건 단위가 뭔지 먼저 가르쳐 줄게요. 일률의 단위입니다. 일률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가 줄이야. 시간의 단위 세컨드, 줄 퍼 세크를 줄여서 또 W라고 있어요. 이건 단위의 W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와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10와트라는 애가 있고요. 20와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이거. 10와트라는 건 10줄 퍼 세크야. 20와트라는 건 20줄 퍼 세크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는 1초에 얼마의 일을 한다는 거야? 20줄의 일을 한다는 거야. 얘는 1초에 얼마의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20줄 써는 거야? 비웃었어? 10줄이었어. 얘는 1초에 얼마 줄을 일을 하는 거야? 20줄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와트는 1초에 10줄, 20와트는 1초에 20줄이죠. 얘가 능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동일한 일을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면 와, 너 대박 능력 좋네 이렇게 하잖아. 그죠? 똑같은 시간에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 사장님한테 칭찬받고 알바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일을 한 100줄 한 애가 있고 200줄 한 애가 있어. 누가 능력이 더 좋은 거야? 200줄? 아니죠. 얘는 200줄 하는데 10시간 걸렸어. 얘는 100줄 하는데 고작 1시간 걸렸어. 얘가 능력이 더 좋잖아. 하는 일의 양을 가지고는 뭘 몰라요? 능력은 몰라, 능력. 그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ability,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률이라는 물리량을 좀 만들어냈다는 걸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선생님 칠판 좀 정리하고요. 필름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문제 풀어줄 테니까 제발 좀 한 번 정도는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을 하는 이유는요, 에너지를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고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 그렇지?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아야지. 일은요, 힘에다 거리를 곱하는데 항상 힘과 거리의 방향을 꼭 일치를 시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에다가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를 해가지고 뉴턴 미터고요. 이걸 줄여서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줄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줄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힘이 0일 때,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0일 때, 힘과 거리가 수직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요, 우주 공간, 마찰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얼음판이야. 그럼 이렇게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등속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마찰력만큼 내가 힘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마찰이 없는 공간이니까 내가 주는 힘이 없어요. 내가 주는 힘이 없는데도 움직이는 거야. 학생들 되게 많이 물어. 힘 안 줬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이고 있던 애들은 움직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이동거리가 0인 건 너무 쉽고요. 힘과 거리가 수직하면 선생님 뭐 한다고 했어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들고 앞으로 갈 때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들고 들 때는 일을 해. 들고 앞으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무슨 면에 수평면에서 일할 때 다시 말해서 끄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끄는 일. 내가 끌 때는 적어도 마찰력만큼 힘을 준다 그랬죠.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가 힘을 어떻게 줄 때 되냐면 이렇게 훅 하고 위로 줄 때도 있어요. 대각선을.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그럼 힘과 거리가 같아 안 같아? 방향 안 같잖아. 그럼 절대로 10N을 넣으면 안 된다고.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요 8N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동거리하고 힘의 방향을 꼭 일치시키라는 것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드는 일이 있어요. 드는 일은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이거 꼭 외워야 돼. 중력, 무게, 질량 곱하기 9.8만큼 힘을 들 때는 질량 곱하기 9.8. 무게,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력만큼, 적어도 무게만큼 질량이 나오면 9.8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게가 되는 거야. 질량과 무게를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kg라고 나오고요. 무게는 단위가 뉴턴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단위만 봐도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력, 무게, 9.8 곱하기 질량만큼 꼭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도 일을 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프의 면적, 힘하고 거리를 곱하면 면적이잖아. 넓이가 1의 양에 해당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각형 면적 잘 구하시고 열심히 삼각형, 사각형 면적 잘 구하시면 우리가 그 힘이 작용할 때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갈 때는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갈 때는 일을 안 해.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드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럼 물체의 무게에다가 올라간 높이만 아주 열심히 곱해주면 됩니다. 계단을 몇 개 올라갔어요? 3개 올라갔으니까. 요렇게 일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야. 들고 앞으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올라갈 때만 일을 하는 거야. 계단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갈 때는 요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률이라는 건
1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선생님 ability,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률이라는 건 1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주가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의 힘 곱하기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위는 줄 per sec를 줄여서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할 때는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너 능력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쉬운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할 때 뭐 하는 거야? 일의 양이 많을수록 일률이 크다. 너무 당연한 거야. 같은 양의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짧아야죠. 야, 이것 좀 치워. 그런데 막 세워라 내야라 하면 너 나가. 맞잖아. 동일한 일을 할 때는 빨리 해야죠. 그래야지 능력이 좋다. 야, 너 일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일률이라는 건 일을 시간으로 나눠만 주면 돼요. 결국에는 되게 쉬운 거야. 일을 계산만 하고 시간으로 나눠줄 수만 있으면 우리 파워라는 일률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꼭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 무게는 언제 필요해요? 들 때 필요한 거야. 지금 이제 들고 있니, 끌고 있니? 끌고 있죠? 끌 때는 얼마만큼 힘이 필요해? 마찰력만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아, 일정한 속력이구나. 일정한 속력이니까 내가 힘을 얼마만큼 주면 돼? 마찰력. 그럼 마찰력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우하. 이동한 거리 4m. 그래서 5, 4, 20줄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지금 사실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나의 힘이 필요하잖아. 나의 힘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내가 마찰력만큼 힘을 줬다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20줄. 자, 그래프가 나오면 아주 과감하게 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이동거리 심 그래프여요. 그럼 여기는 얼마 일을 하는 거야? 4줄에 일을 하죠? 2는 4. 여기 2칸에 4칸이니까 여기 8줄. 삼각형의 넓이야. 여기 2칸이죠? 여기 4칸이죠? 그러니까 얼마? 삼각형의 넓이 구하니까 4줄. 그래서 16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는 마지노니까 그래요. 너희들은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꼭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에서 미느 2m 들어 올렸습니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뭐라고요? 마찰력만큼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4m 이동시켰는데 이거는 무게잖아. 이건 언제 필요한 거야? 들 때 필요한 거야. 힘을 몰라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마찰력이 얼마래? 20N이잖아. 아, 20N으로 4m 끌었죠. 자, 선생님은 등속 직선 운동 일정한 속력을 하니까 내가 마찰력만큼 힘을 준 거야. 그래서 끌 때는 이만큼의 일을 한 거야. 들 때는 무게 곱하기 뭐 하라고요? 단위 생략, 이동한 거리, 높이. 그럼 얼마니? 100줄. 그래서 180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자, 지연이는요, 책가방을 메고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30초가 걸렸어요. 시간이 나왔으니까 왠지 모르게 일률 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을 먼저 계산해야 돼. 지연이가 책가방한테 한 일이면 책가방에 무게만 넣으면 되는데 지연이가 한 일이지. 그럼 자기 몸도 위로 올라가려면 자기도 자기한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총 얼마가 올라가면 돼? 600N이 올라가는 거야. 600N이 몇 미터 올라갔어요? 10m 올라갔잖아. 요거를 뭐로 나눠주면 돼? 30초로 나눠주면 되네요. 자, 1은 600 곱하기 시간이니까 6000줄 하시면 돼요. 6000줄. 30하고 요거 없어지고 3하고 하니까 200W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풀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 아주 빠르게 문제 풀어줬는데 제발 좀 문제 좀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지 감이 빡 하고 옵니다. 알겠죠? 자, 마력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동할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들 때, 끌 때 필요한 힘을 알고 있니? 들 때는 어떤 힘, 끌 때는 어떤 힘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일을 구하는 식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항상 힘과 거리가 수직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인류를 구하는 식도 제발 좀 잘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제발 좀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느낌이 팍 하고 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일과 일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일과 일률을 제대로 잘 해야지만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도구를 사용하는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꼭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드는 다음에 어떻게 다음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